자, 오늘은 무효와 취소죠.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요. 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무효의 의의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무효와 관련돼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무효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첫째, 불가능한 경우죠. 할 수 없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가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은 한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소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소급하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세 가지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종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외적인 거죠.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죠. 무권 대리행위입니다.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됩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것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요. 유동적 무효가 의외로 많아요. 첫째, 무권 대리행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허가를 안 받아서 일단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요 무효편에서는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가 시험 문제 나오죠. 일단 원칙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꼭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계약금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하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줬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하는데, 협력 의무가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있고,
또 일방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협력 의무를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채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로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해가지고 첫째 지정해제입니다.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하게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첫째,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허가 절차에 대해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무효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꼭 기억해 둬야 될 내용입니다. 문제 보시면 1번은 사유죠.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이 아닌 것은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고요. 3번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3번도 무효죠. 4번 목적이 확정될 수 없다면 무효고 5번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는 유효하죠. 항상 나오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2번 무효인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가분적이란 말은 뭐죠?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분리가 가능한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은 맞겠죠. 2번 무효행위의 추이는 그 무효행위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흐르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O.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 세 가지에서 요 1번은 불가능한 경우니까는 별개의 문제고 요 가능하지만 소급하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이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소급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예외적인 거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이 된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지문에 맞는 거죠. 5번 입양 등 신분행의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 시험법에는 아닙니다. 가족법상 행위의 경우에 명문으로 추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데 5번 같은 건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이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원칙이죠. 무효인 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아니면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요것이 전환이 돼가지고 유효한 것으로 바뀔 때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이 있죠.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인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실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요거죠.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째 단독행위 유언과 같은 경우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두 번째 가족법상 행위 입양 또는 상속 또는 유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가 인정이 되죠?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시면 3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5죠. 2번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에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될 거고 5번 이방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 다른 말로 하면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이네요. 4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은 기업.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이긴 하지만 예외적 유효성, 협력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은 맞네요.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리을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에서 3번이 답입니다. 넘기셔서 이제 5번부터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취소가 나오죠. 정리해 보면은 일단 개념은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고요. 취소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취소권자죠.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자도 취소할 수 있고요.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이든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이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상대방도 같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요. 취소의 상대방은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가 취소의 상대방은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효과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서, 첫 번째 문제는 제3자 보호 문제가 되는데, 첫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원칙은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 악의 상대방은 전부, 또 손해가 있다면 뭐죠? 손해도 배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이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추인은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 소멸된 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또 하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 대리는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본인이 아직도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도 항상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뭐가요? 추인이 왜 갑자기 이미 법정 대리가 나오죠? 네. 임의 대리는요, 추인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해요. 여기서 임의 대리 논할 이유가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능력자가 돼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는데, 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무능력인 상태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상태더라도 제한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임의 대리인이 껴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임의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수권행위로 추인할 수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거고, 수권행위로 추인권이 없으면 추인 못하는 문제고요. 여기서 들어올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인데,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고요. 법정 추인에서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죠. 제척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10년이고요.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는 몇 년이냐면 3년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제한 능력을 위로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2번 이미 대리인이 행한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했지만 이미 대리인은 원인이 종료가 되면 시킨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이미 대리는 뭐하지 못하죠? 취소할 수가 없고 따라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5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항상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요.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5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죠. 이행을 청구한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므로 1번이 답이 되네요. 2번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할 것이고요. 3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4번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지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은 이유에 이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담보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으로 평가가 되고요.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맞는 질문이죠. 7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하죠? 취소권자가. 따라 답은 2번이죠. 취소권자의 누가요?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8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나 왜냐하면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2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맞죠?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인데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X죠. 마지막 문제 잘못했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의사 무능력죄 행위 반사회적서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등은 상대적 무효이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니까 맞는 질문이네요. 4번 취소권은 형사권이므로 그의 행사 방법은 권리자의 단독 의사표시에 하나 상대방이 확정되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5번 미성년자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맞네요. 넘기시면 9번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기억, 의사무능력, 제3자 전혀 보호하지 않고요. 니은번 제한 능력도 제3자 보호하지 않고 디귿번 원시적 불능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무효 원칙을 나누셔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 진의한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만 예외적으로 뭐죠? 상대적 무효. 뭘 깔고 가야 돼요? 원칙과 예외. 따라서 무효사회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통정허위 표시나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1번 허위 표시 무효,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 보호하고. 미음번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이니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비읍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도 선의의 제3자 뭐하죠? 보호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네요. 10번 다음 행위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2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확정적 무효죠. 3번 대리모 계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확정적 무효고 4번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 확정적 무효고요. 5번 민법에 규정하지 않은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확정적 무효고 1번만 유동적 무효이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오, 맞네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협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므로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로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5점.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5점.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므로 토지거래 허가가 무효이라면 건물거래도 무효고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12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갑과 을 사이의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한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물론 확정적 무효도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은 X죠. 3번 계약 체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 지정이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입니다. 4번 갑과 을 사이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라도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일단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유효한 해제는 가능하므로 일단 지금까지 읽어온 거 허가를 받은 후에라도 갑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를 요구했다면 계약은 해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을은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네? 순서가 있잖아요. 4번 보시면 계약 해제를 먼저 하고 나서 잔금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해제가 이미 됐죠. 잔금을 제공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 그러세요?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과 을 사이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허가를 받은 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이미 했어요. 한 후에 잔금을 주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계약이 해제됐는데요. 동의하시죠? 그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를 보셔야지 질문하시고 진짜 왜 그러셔 진짜 다들 질문하시면 봐야지 왜 참. 잔금을 제공을 이미 했다면 계약금 을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순서가 이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잔금 제공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거니까 계약이 해제된 거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했죠. 줬죠. 계약을 해지하게 요구했죠. 그럼 계약 해제된 거잖아요. 이거 문제를 안 읽어보시고 이렇게 중간에 딱 끊으시면서 질문하시면 어떡해. 참. 그리고 질문 아주 쳐다도 안 보시고. 다음 13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죠. 1번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어요. 그러면 어디죠? 그죠? 요거죠. 쌍방 모두가 거부한 거죠.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1번이 답이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3번 을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부당 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X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4번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중도금을 뭐 할 필요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죠. 따라서 중도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협력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도금을 안 든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허가심 절차의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은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다음 중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볼 건데 4번 보시면 복수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을 한 경우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면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부 무효 법리는 적용할 것은 아니다. 뭐 X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으므로 답은 4번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15번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 없는 경우를 찾으란 얘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등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디귿번,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입니다. 16번이죠. 다음 중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2번을 보시면 수표가 어음으로 바뀐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 불요식행위의 경우에는 요식행위로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요식행위로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게 X죠.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말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는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성만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4번 후반부에 보시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1번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X입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2번 법률행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입니다.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도 존재합니다. 3번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요거는 맞죠. 왜냐하면 일단 둘 다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킨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거든요. 4번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 의무의 범위는 반환 의무자의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X입니다.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취소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취소의 경우에는 선이면 현저이익, 악이면 전분, 선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취소만 그렇습니다. 5번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X입니다. 둘 다 포기가 가능하죠. 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5.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제한 능력자도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사기에 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요 기간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법률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겠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죠. 취소권자라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할 수 있죠. 5번 법정대리는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유부와 무관하게 추인하는 것을 간주하는 제도다. 법정 추인이 되려면요. 이의 유보가 없어야죠. 내가 너한테 이행을 하지만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이의를 유보하게 되면 추인이 안 되므로 5번도 X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20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3번 임의대리인입니다. 21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는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5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요. 2번 갑이 미성년자면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라는 사람의 선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5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고요. 따라서 3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죠. 요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술 처먹고 춤추고 유흥비로 소비한 것만 뭐로 보죠? 소비한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 을이 선혜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했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고요. 따라서 5번이 X가 되네요. 22번입니다. 갑은 병의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전매 이전한 경우 이 경우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일단 결국은 뭐냐면 취소의 뭐죠? 상대방에 관한 문제죠. 어디 있죠?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므로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을에게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골동품을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그것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이라고 것을 안 갑이 매매계약의 착오리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누구죠? 을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 갑의 병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미성년자 갑은 법정들이 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 건물 1억 원의 병에게 매각하였다. 갑은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4,000만 원은 유흥비로 2,000만 원은 한금으로 가지고 있으며 1,000만 원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500만 원은 치료비로 1,500만 원 생활비로 지급하였다. 일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소비된 것은 딱 한 가지죠. 아, 한 가지인가요? 예, 그죠? 4,000만 원 유흥비로 쓴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1,000만 원 더 해볼까요? 5,000, 7,000, 8,000, 1억, 이게 딱 맞는데, 그죠? 그러면 얼마죠? 6천만 원, 그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면 취소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이다,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요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특히 취소 계약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약정 취소라는 것은 없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취소는 재파상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피한정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피한정 후견인의 그 행위를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죠?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4번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맞죠?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5번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들인의 동의로도 추인할 수 있다. X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6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결코 추인할 수 없다. 별로 마음에 드는 질문은 아닌데 X입니다. 왜냐하면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법정들의 동의가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하는 거 가능하니까 결코는 아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죠.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갑이 이행을 청구하면 뭐죠? 추인이겠지만 상대방인 을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5번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발생한 채무의 보증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 제공한 경우 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 추인도 다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취소도 하지 못하고 무엇도 못해요? 추인도 못한 겁니다. 보증인은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요. 무엇도 못해요? 추인도 못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이행하는 것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3번 한정후견이 종료된 때 추인이 가능한 때죠. 1년이 경과했다. X죠.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 필요합니다. 30번입니다.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인데 판례에 의하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X죠. 취소권 행사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인 상관이 없고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취소권 중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그죠? 사행의 취소죠. 사해행위의 취소.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비로소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요 지문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1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이 불성립했어요. 그러니까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행의 전환이나 무효행의 추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뭐 할 수는 없냐면 소급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번 갑이 강박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했다면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의 권리자가 아니라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리 법률행위 상대방이므로 을에게 취소해야 합니다.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 향하여 소멸함으로 X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경우죠. 5번 갑이 행위 능력자인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했어요. 그러면 을은 행위 능력자니까 전부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X고 3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 유효이다. X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33번인데요.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결국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유동적인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동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도 있고요. 유동적 유효도 있죠. 유동적 유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죠. 취소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유동적 무효라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해제조건이란 지금은 유효하지만 조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니까요. 또 시기부 법률행위가 유동적 무효라면 종기는 뭐죠? 유동적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 특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동적 유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죠. 기억,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죠. 니은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거절했다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확정적 무효죠. 디귿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리을번,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뭐 확정적 유효입니다. 이거는. 미음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정지조건이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뭐죠? 정지조건. 그럼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답은 디귿 미음해가지고 5번이 답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법률행위 부관을 보도록 하죠.